무너진 나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선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는 자각, 대단한 성취가 삶의 본질이 아니라는 깨달음,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 없다는 사실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실수를 했거나 삶에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을 땐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신념을 가질 줄 아는 힘이 필요했다. 그러기 위해선 작은 성취들이 필요했다. 아침 9시에는 꼭 알람에 맞춰 일어나기. 적게라도 하루 2끼 이상은 꼭 챙겨 먹기. 아침 저녁 먹고 30분 동안 걷기. 그리고 이 모든 걸 기록하기. 우습게도 살기 위해선 당연히 해야 하는 이런 평범한 것들이 나에겐 너무나도 힘겨웠기에 끝내 해냈을 땐 작은 성취감들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점과 지금의 나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나를 자각하고 기록하기 위해 유튜브를 선택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행히 9시에 일어나기 성공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8시 53분이네요. 그래도 어제는 다행히 중간에 많이 깨진 않았어요. 악몽도 안 꿨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 저의 첫 번째 성취입니다. 저도 아침을 먹으려고 해요. 잘했어. 오늘 아침은 엄마가 새로 싸주신 이거 먹으면 되겠다. 흔들의 나물이랑 아이고 깍두기랑 연근 조림도 있고 물김치, 오징어김치. 오늘은 새로운 산책 코스를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새소리 들리시나요? 우리 동네에 이런 곳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제가 체력이 너무 여러분들이 달아주시는 댓글들, 응원글들 정말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저처럼 홀로 고난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보시고 정말 힘내셔서 함께 이겨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댓글 읽어드릴게요. 같이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힘내세요. 당신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다 인생의 과정인걸요. 근데 힘든 지금만 견뎌내면 또 살만해요. 힘들면 잠깐 넘어져 있어도 돼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처음엔 두렵고 망설여졌지만
사소한 기록을 통해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었다. 온라인에서의 익명성은 대부분 인간의 비열함을 비추는 거울이 되지만 때로는 그 반대이기도 했다. 익명의 많은 이들이 댓글로 달아주는 응원을 통해 어쩌면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아메리카노 주문하신 왕방빵. 더 이상 방 안에만 있을 수는 없었다. 있어서도 안 됐다. 왕방빵 손님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었기 때문이다. 많이 두려웠지만 일단은 세상 밖으로 나가보려고 했고 스스로의 의지로 무언가를 하기보단 일종의 강제성을 가지고 반드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무작정 동네 근처 대형 커피숍에 찾아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었다. 주문하신 내용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이스 자몽 허니 블랙티 2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 그리고 죄송해요. 잠시만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환경 속에서 지난날 내가 아팠었는지 어땠었는지조차 잊을 만큼 바쁘게 일하다 보면 잠시나마 많은 게 정상화된 것 같았다. 하지만 불시에 찾아오는 공황 발작은 나도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로 극도의 공포감을 동반하였고 당장 죽을 만큼의 큰일이 닥칠 것만 같았다. 그렇게 위태로웠지만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커피 전문점에서 일하면서 제법 많은 면들이 일상화되었지만 정신 차리고 주위를 둘러보니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돈이었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급은 크게 올랐죠. 하지만 저임금을 받는 사람의 경우 도리어 월급 수준은 더 낮아지고 임금 격차는 더 커졌다는 분석이 경제협력개발기구 나왔습니다. OECD가 혁신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빠르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오히려 한국 경제 제 아무리 10,000원 가까이 시급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이는 정부의 허울 좋은 행정적 보고일 뿐 현실은 달랐다. 시급 인상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매출 상황에서 점주들의 선택은 올라간 시급만큼 파트타이머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인원 감축이라는 이름으로 잘랐다. 결국 버는 돈은 시급이 오르기 전과 같거나 줄었지만 애매하게 시간은 남거나 아예 놀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또 다른 알바를 찾아야 할까? 최소한 생활비 수준의 돈을 벌기 위해선 투잡을 하거나 아예 파트타임으로 벗어나는 수밖에 없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 졸업자의 평균 취업률이 집계 시작 6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 특히 인문사회 계열은 취업난이 더 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후에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재취업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다. 자격증을 더 따야 할까? 사실상 대기업에서 공채는 사라지고 있고 수시 채용은 나 같은 중간치 인재를 원치 않았다. 경력직을 뽑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재취업도 생각해봤지만 지난날의 트라우마가 떠올랐고 박봉을 위해 과중한 업무와 초과 근무 시간을 일상처럼 감당하며 나 스스로의 삶까지 갉아먹는 생활을 이미 경험으로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삶을 다시 반복하고 싶지는 않았다. 겉보기엔 번듯한 정규직이었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혜택을 노린 꼼수일 뿐 애초에 정규직을 추가 고용할 만큼의 성장과 매출이 없기에 이미 뽑은 직원 실컷 부려나 먹자라는 식이었다. 힘들어도 불안정한 이 시대에 어렵게 얻은 정규직 자리를 놓치기 어려운 직원,
고용과 복지를 실현하고 싶어도 현실이 안 되는 기업 간의 악순환은 내가 사회초년생 시절 취업을 준비하던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었다. 아예 절반은 이민을 생각하고 있었고 자살 중독까지 느끼는 학생들. 청년 여러분, 해외로 눈을 돌리십시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그래,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이 헬조선 자체를 탈출해보자. 영화처럼 외국계 회사의 자유로운 업무 환경 속에서 정장 대신 후드티를 입고 한 손엔 수제 맥주를 들고 있으며 사과가 그려진 노트북 앞에 앉아 혁신을 외치고 책상 앞이 아닌 열린 사무 공간에서 디지털 노마드가 되어 일해보면 어떨까?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이 넘는 1년치 수강료였지만 나름 대학교 4년 내내 800점 후반대의 토익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었다. 하지만 실제 영어 실력과는 상관없이 책상 위에서만 쌓은 점수이거니와 외국계 기업에서 토익을 공인된 영어 실력으로 인정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또한 실제 외국에서 실무를 처리할 정도의 비즈니스 언어를 구사한다는 건 생활 영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자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실제로 지원자들의 대부분은 유년기 시절 수년간의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이들이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까 말까 한 스케줄. 외국은 유토피아인 것 마냥 여행에서 느낀 낭만만을 가지고 이민을 떠났다가 평생 이방인, 이민자의 꼬리를 떼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외삼촌 댁의 이야기를 잘하면서 수없이 들었다. 그런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저 지구 반대편에서 비주류가 되어서 넘을 수 없는 차별까지 감내해야 할까? 그리고 취업을 빙자한 도피는 더더욱 하고 싶지 않았다. 작지만 나만의 가게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청년 창업 열풍에 관심도 가져보았다. 많은 창업연구소, 창업박람회 등에서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장밋빛 사업 아이템들을 앞다투어 내세웠지만 가맹비를 노린 꼼수로 보일 뿐 사실상 현실적으로 보이는 품목들은 많이 없어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아무리 소자본이라고는 하지만 기본 5천 이상은 있어야 하는 창업은 청년이라는 이름 앞에 쉽게 열려있는 기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현실적으로 보이던 아이템은 무걸리나 적은 보증금으로 2평 남짓한 자투리 공간에 임대해서 커피를 파는 테이크아웃 전문점 아니면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박리담회를 노리는 쌀 핫도그 혹은 임대료가 필요 없으며 상권 이동이 가능한 푸드트럭 뿐이었다. 먹는 음식인데 힘들어도 맘만 있으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청년 사업가가 돼보자.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잠시였지만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익힌 일처리 패턴이나 나름 특화된 브랜드 커피의 메뉴 제조 방법들도 알았기에 커피 전문점 쪽이 더 유력해 보였다. 염치 없었지만 반드시 갚아드리겠다는 일념하에 부모님께 큰 경제적 도움도 받게 되었고 수도권 사무실 밀집 지역에 2.5평짜리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을 차리게 되었다. 네, 어서오세요. 하지만 알바와 사장의 입장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 저희가 오늘 오픈 행사라서 시급이 몇백 원 올랐다고 알바 고인 대신 본인이 일터에 나오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쿠폰 찍어드릴게요. 비싼 키친타월을 휴지처럼 한 번만 쓰고 버릴 수 없는 이유도 알 수 있었다. 찍어드릴게요. 사무실 밀집 지역에 자리 잡고 키오스크 무인 주문 시스템을 도입해 단가를 낮춰 싼 값에 많은 커피를 파는 게 주 경쟁력이었다. 하지만 정신없이 바쁜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길거리에 오가는 사람이 없었다. 잘 될 땐 하루 100잔 넘는 커피를 팔곤 했지만
박리담회라는 게. 정신없이 일은 하지만 딱히 손에 돈은 쥐어지지 않는다. 거기에 월 매출의 30% 정도에 해당하는 커피 및 원재료값, 20%의 임대료,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그 외 프랜차이즈 로열티와 쿠폰 서비스, 각종 공과금과 보험료 등을 납부하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알바와 크게 다름없었다.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 수제 마카롱, 홈메이드 유청차 웨이드. 본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잠을 줄여가면서 단가 좋은 사이드 메뉴도 개발해보았다. 살아내겠다는 오기로 버텨봤지만 50m 거리를 두고 생겨나는 또 다른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들과의 경쟁까지 더해져 결국 얼마 못 가 떨어져 나가는 쪽은 나였다. 누군가에게라도 도움을 청하고 싶었다. 내 가게는 식당은 아니었지만 골목에 위치해 있기에 TV에 나오는 누군가들처럼 될 수 있을까 싶었다. 백종원 아저씨가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에 장문에 손편지를 적어 간절한 도움도 청해봤지만 이런 특색 없는 2.5평짜리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 방송용으로 매력적일 리 없었다. 호기롭게 다시 세상에 나왔지만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설 자리는 없어 보였다. 1년간의 커피숍 운영 후에 남은 건 히키코모리 탈출에 이어 제법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이렇게 창업하면 망합니다 라는 제목의 창업 실패담 유튜브 콘텐츠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견디기 힘들었던 건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당신들의 노후자금까지 빌려다 쓰고 원금과 이자 대진 빚을 안겨드린 부모님에 대한 죄송스러움, 그리고 반복 학습으로 뿌리 깊어진 삶에 대한 패배감뿐이었다. 나보러 어떡하라고. 나보러 어떡하라고! 다 해봤잖아, 다! 어떻게 하라고, 더 이상! 이 넓은 세상에 정말 나를 위한 소박한 일자리 하나 없는 것일까? 그렇게 또 한 번 수개월의 어두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라는 옛말은 정말 엿같은 거짓말처럼 느껴졌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은 시대의 망언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던 나의 젊음이라는 열차는 아무것도 싣지 못한 채 초고속으로 종착역으로 향하는 듯했다.